이런 시간인데 많이 오셨네. 잘 안 들리나 이게? 들리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년이죠 지금? 네. 그러면 16학번인가? 예과로 따지면 1호학번. 네. 저는 지금 부천성모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고, 저는 주로 뇌혈관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뇌출혈, 이런 뇌경색 환자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맡은 내용은 뇌혈관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대학에 여기 들어온 게 83년도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강의실이 아니라 여기는 다 숲이었고, 지금 저 공간에 강의실이 우리 대학이 83년도에 그 전에 저기 경운동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쪽으로 강남성모병원에 80년도에 개원하고 대학을 가고 내가 첫 1학년 첫 캠퍼스에서 다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밝았죠. 지금도 그 강의실 쓰고 있죠. 301, 302, 401, 402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의학적으로는 특히 오늘 강의 내용에 관련된 거는 그 당시에 내가 배웠던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오면 이제 불 다 끄고 슬라이드 틀면 그때부터 이제 졸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항상 오래전부터 이렇게 강의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맡은 분야가 지금 이 파트는 사실 좀 지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여러 가지 임상 질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고.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2013년도에 질병통계에서 사망 원인 1위, 폐암, 뇌졸중, 심근경색, 교통사고, 자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퀴즈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수동식으로 거수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폐암이다. 한 사람 둘. 이 통계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나 계속 나오잖아요. 2번 뇌졸중. 2번도 아니고 둘, 넷, 다섯. 네.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번쩍번쩍 들어봐요. 자, 심근경색. 네, 심근경색이 그래도 좀 많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을 거다. 네, 다섯. 그 다음에 자살. 그죠? 4번이나 5번 같으면 상당히 좀 슬픈 얘기죠. 자살이 우리나라 세계 1위고 교통사고 높은데, 아시겠지만 이게 뇌혈관 강의니까 당연히 이제 뇌졸중이라고 우리가 그냥 미루어서 찍을 수도 있겠죠. 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그 사망 원인은 첫 번째는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이제 이 암은 모든 기관을 다 통틀어서 위암, 대장암, 폐암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장기별로 따지면 뇌, 심장, 위, 대장 이렇게 따지면 뇌혈관 질환이 이제 사망 원인 두 번째인데, 장기별로 따지면 이게 제일 많아요. 사망 원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도가 높은 뇌혈관 질환은 그런 병이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가 되면 당연히 뇌 질환, 그래서 지금 여러 강의가 지금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 이 다음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뇌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 이제 혈관에 대한 것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뇌혈관에 대한 기초 지식인데, 어떤 우리가 병태 생리를 알려면 기본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뇌 혈류, 세레브럴 서큘레이션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정상과 이제 병태생리인데 오늘은 주로 정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뇌혈관의 구조 우리가 크게 두 가지죠. 그죠? 아나토미와 생리와 해부학인데 해부학도 알아야 되고 구조를 알아야지 또 피지올로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형태학적인 지식을 오늘 습득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오후에 실습하면서 좀 더 확인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뇌혈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그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무턱대고 가서 막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하고 지도를 보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도를 보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가면 길을 쉽게 찾는 거죠, 그죠? 지도 들고 그냥 가가지고 현장에서 막 찾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이 안 쓰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 길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는 모든 해부학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건물의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걸 가지고 기억을 하고 거기다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저 건물은 이름이 뭐고 그래서 해부학의 명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혈관계는 크게 아테리, 캐필라리, 비너스 시스템이 있죠. 중요한 거는 아테리얼 시스템은 피를 공급하는 일종의 우리 파이프와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뭔지 이런 거를 아는 거고, 캐필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시도를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한, 피지올로지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뇌의 캐필라리는 다른 우리 조직에 있는 캐필라리하고 좀 달라요, 양상이. 그래서 그 캐필라리,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비너스 시스템은 그렇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서 자세한 걸 요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이 중요한 게 실제 사람 머리를 잘라보고 모양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그치?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거 다 3차원적인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실제 환자를 볼 때 이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혈관을 만날 수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혈관은 나뭇가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에서 갈라지는데 어떤 뇌라고 하는 부위는 기능적으로 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말하는 거, 팔다리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나눠져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얘를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과 관계된 혈관, 어느 혈관이 문제가 생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오른쪽 팔 마비가 있고 얼굴에 마비가 있고 또 왼쪽에 마비가 있고 그 증상에 따라서 이 혈관은 뇌의 어느 부, 이부는 뇌의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겼고 글로 가는 혈관은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능적인 것, 펑셔널한 것을 이제 아는데 우리가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심장이 뛰어가지고 피를 공급을 하면 어때요? 그 물이 흐르는 거랑 똑같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즉 압력이 작용을 해야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부터 뇌로 자세로 따지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흐르느냐? 심장에서 압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 압력에, 그게 혈압이죠. 혈압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데 우리 팔다리 이런 데는 혈관 자체의 그 압력, 주위의 그 압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뇌라고 하는 건 아주 특수한 구조예요. 즉 뼈, 스컬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말하자면 일정한 압력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쥐어짠다고 뇌로 피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뇌 안에 무슨 출혈이나 뭐가 생겨가지고 압력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피가 뇌로 가지 않아요. 뇌압이 예를 들어 우리 그 심장에서 가는 평균 이제 혈압이 평균이 90단 말이죠. 그러면 뇌압은 보통 한 10에서 15 사이인데 그 차이에 의해서 이게 피가 가는 건데 무슨 이유로 뇌압이 올라가서 80, 90 된다. 그럼 뇌로 피가 가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뭐 5분, 10분 지나면 이제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피를 뽑아주거나 머리뼈를 떼어내거나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런 이제 기능,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뇌혈관이 들어가서 안에서 어떻게 혈액 교환이 일어나서 영양 공급을 하는가를 이제 이해하는 게 오늘의 문제예요.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뭐 꼭 신경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인데 자, 성인 뇌의 평균 무게하고 뇌혈류량이 얼마나 되냐. 자, 성인 뇌가 자기 뇌가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리뼈 이거 제외하고 1500이냐 3000이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에서부터 심장이 피를 한번 뿜으면 팔, 다리 여러 장기로 가는데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전체의 몇 프로나 되느냐. 5, 10, 15, 20. 한번 해볼까요? 자, 1500g의 10%다. 1번. 네. 4명, 5명. 그 다음에 1500이 20%다. 맞네요. 네. 아니다. 3000 정도는 된다, 머리. 대두도 있잖아요. 그죠? 자, 3000에 5%.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3000 정도 되니까 10% 간다. 네. 우리 뇌의 무게는 성인의 한 전체 몸무게의 2.5에서 3% 정도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정상성인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체중 많죠. 뭐 50kg에 또 100kg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한 60kg로 이제 추정을 그냥 잡습니다. 그냥 하나의 모델이죠. 그래서 60kg에 3%, 2.5에서 3%니까 이게 한 1,500g 되는 거고 뇌혈류량은 그러니까 2.5%밖에 안 되지만 실제 가는 양은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20% 간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약간 무겁고 여자가 조금 가벼운데 뇌 무게로 뭐 지능이나 뭐 똑똑함이나 뭐 이런 거를 가늠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체중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뇌는 그러니까 실제 차지하는 질량은 2.5%지만 혈류량은 20%가 가니까 그 10배 가니까 굉장히 뇌 순환이 빠르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팔다리 어느 뭐 근육 이런 데보다도 이런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 그런데 다른 데는요, 예를 들어 팔다리 이런 데 우리가 이렇게 꽉 조이고 그러면 피가 안 통하고 뭐 10분, 1시간도 견디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목을 이렇게 꽉 조여갖고 뇌로 피 안 가게 해보세요. 한 3분 만에 질식하고 5분 지나면 죽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막 활동하고 뛰고 그러면 혈압이 막 오릅니다. 막 190, 2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피를 많이 흘리거나 그러면 혈압이 툭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뇌혈류도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그럼 막 달리기 하고 막 이러면 뇌혈류가 막 많아져가지고 그죠? 갑자기 막 생각도 잘 나고 총명해지고 막 그러나요? 또 반대로 뇌혈류가 많아져갖고 출혈이나 이런 위험성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뇌는 그런 뭐 심장의 맥박의 변화나 뭐 심장에 이거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제 피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두개강 내에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압력이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뇌혈관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요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아나토미컬하게는 아테리, 캐필라리, 베인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테리는 그냥 수도 파이프랑 똑같아요. 피를 공급하는 딜리버리하는 역할이고 캐필라리는 조직과
가스 익스체인지를 일어나는 그런 티슈고, 근데 이제 뇌에서는 그런 조직과의 그 가스 익스체인지나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작용이 일반 다른 혈관에 있는 모세혈관과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른 혈관에 있는 모세혈관은 그냥 그 혈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이 조직 내로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혈관 내에 있는 엔도셀륨이라고 하는 내피세포에 큰 구멍들이 있어서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뭐 여기 팔도 붓고 얼굴도 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좀 누워 있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자고 일어나면 뇌가 이렇게 막 부어 있고 머리 안에 뇌압이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운동해갖고 막 혈관이 확장돼서 벌어지면 물질이 새어나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하는 BBB 계속 듣게 될 얘기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의 강의는 주로 개념을 잡는 거고, 사용하는 터미놀로지나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각 질병, 뇌혈관 질환, 뇌종양 뭐 다른 거를 할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좀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슬라이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는 글씨나 아니면 흐릿한 글씨로 해놓은 거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보라고 한 거고, 그것까지 막 열심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뇌혈관은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머리 안쪽 뇌에 직접 있는 두개강 뇌혈관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가기 전 두개강 외 쪽에 있는 혈관, 그렇죠? 두개강을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두개강 뇌혈관이 이제 머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통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바깥쪽에 있는 얼굴, 두피, 뭐 뇌, 기저부에 혈류를 공급하는 그런 혈관하고, 뇌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하고 처음 출발 자체가 달라요. 물론 시작은 여기서 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하지만 여기서 갈라지면서 요거는 익스트라크라니알 캐로티드라고 하는 거는 얼굴, 두피 이런 바깥쪽, 인트라크라니알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요거는 이제 머리 안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다 이제 머리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익스트라크라니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작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심장에 있는 대동맥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머리는 우리 몸은 항상 좌우가 거의 대칭이죠. 그러니까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양쪽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머리는 크게 네 쌍의 혈관, 두 쌍이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의 혈관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캐로티드 아테리고 뒤에 있는 게 버테브럴 아테리고 좌우가 있고, 그래서 앞에 가는 것을 우리가 엔티리어 서큘레이션, 뒤쪽에 가는 걸 포스terior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뇌를 그렇게 구분 지은 거예요. 뇌를 이렇게 딱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주로 대뇌와 앞쪽에 가는 게 안티리어 서큘레이션이고, 손에, 그 다음에 숨골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포스terior 서큘레이션인데, 그게 이제 발생할 때부터 나눠져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안티리어 서큘레이션으로 가는 것도 두개강 밖에서부터 두개강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요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두개강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도 이 부분은 두개강 바깥쪽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포스terior 서큘레이션으로 가는 버테브럴 아테리 추골동맥도 이게 이제 인트라크라니알로 가서 이렇게 포스terior 서큘레이션을 담당을 하지만 두개강 외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실습할 때 이 구조들을 확인하고, 머리 안에 들어와서는 뇌의 이제 표면, 바닥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면서 점점점 가지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큰 구분은 우리가 이제 이 대동맥에서 혈관이 나눠져서 엔티리어 서큘레이션과 포스terior 서큘레이션, 그거를 이제 각각
두개강 내, 두개강 외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익스트라크라니알하고 인터널 캐로티드하고 이제 익스터널 캐로티드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널 캐로티드는 당연히 브레인, 뇌로 가는 혈류를 공급하는 거예요. 두개강 안쪽으로. 여기 구조를 보면 여기 뇌가 있고, 뇌를 싸고 있는 이제 PR 메타라고 하는, 우리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메니지스라고 하는데, 메니지스는 크게 세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듀라, 아라크노이드, PR. 요 전 시간에 이런 아나토미 좀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메닌지스 듀라가 제일 뼈하고 사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고, 그 밑에가 여기 얇은 아라크노이드, 마치 우리 그 비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피아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브레인에 아주 바짝 붙어 있어서 우리가 도구에다 랩을 딱 씌워놔갖고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피아에 있는 이 이하로는 다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를 하는 거고, 여기 듀라, 본, 스칼프 이런 데는 다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블러드 서플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머리라고 해서 이게 블러드 서플라이가 다른 거죠. 여기 뇌 두개강 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메니지스 듀라인데, 듀라가 두개강 내라고 해서 인터널 캐로티드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익스터널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뭐 이거를 뭐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발생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질병, 병이 생기는 양상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듀라나 메니지스에서 무슨 종양이나 생기면 블러드 서플라이가 다 이 익스터널 캐로티드에서 가기 때문에 인터널 캐로티드에서 이렇게 혈관 조형을 해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익스터널을 해보면 잘 보이죠. 아주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 아라크노이드는 그냥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혈관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좌우가 똑같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른쪽 왼쪽 다 앞으로 가는 캐로티드 아테리, 뒤쪽에 있는 버테브럴 아테리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는데, 자, 왼쪽은 보면 이 대동맥에서 캐로티드 아테리하고 그 다음에 이 버테브럴 아테리는 팔로 가는 혈관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서브클라브에서 이렇게 분지가 되거든요. 이 오른쪽은 이 대동맥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팔과 머리로 가는 혈관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노미네이트 아테리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갈라지는 게 캐로티드, 그다음에 버테브라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브랑키오세팔릭 트렁크인데 사람마다 이건 항상 일정해요. 하지만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있어요. 돌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즘은 이 혈관 내로 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이게 돌아가 있는 사람은 거꾸로 억세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부위에, 우리가 이게 목 부위를 그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봤죠. 오른쪽은 여기 이노미네이트 아테리에서 경동맥, 캐로티드 아테리 이제 앞쪽으로 갑니다. 목 앞에 있고, 큐골동맥은 말 그대로 이 버테브럴 아테리 포라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버테브럴 아테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 두개강 내로 들어가는 거죠. 경동맥도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이제 익스터널 캐로티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칼프나 얼굴 쪽에 가는 혈류 공급하는 거고,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해서 두개강 내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엔티리어 서큘레이션을 담당하고 이게 포스티리어 서큘레이션을 담당하는데 각각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막혔을 때 다른 쪽에서 피가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서클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서클을 이루는 걸 우리가 서클 오브 윌리스라고 하고, 양쪽 아테리가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죠? 양쪽 캐로티드 아테리가 두개강 내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여기 버테브럴 아테리하고 캐로티드 아테리가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스트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인데 뒤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캐로티드 아테리를 목에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 그거 보죠.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목에 찔려가지고 한다든지, 요즘 저기 뭐야 IS 저 아주 끔찍한 동영상 보면 이렇게 목 칼로 이렇게 해갖고 사람 죽이는 거 막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캐로티드 아테리 절단되는 거거든요. 캐로티드 아테리가 뭔가 이렇게 그래도 구조물이 보호되는 구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캐로티드 아테리고 주글라 베인이고 베이거스 너브, 이게 한 쌍이에요. 요 세 개가 쉬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 디스크나 이런 거 수술할 때 항상 목을 열어갖고 캐로티드 아테리를 이렇게 젖히는데, 그럴 때 캐로티드 아테리만 딸랑 있으면 인절이 많이 받겠죠. 근데 이런 캐로티드 쉬스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질긴 파이브러스 티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캐로티드 쉬스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 캐로티드 아테리 질환을 공부할 때 또 나올 거예요. 단면을 보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의 정중앙에 있고 캐로티드 아테리는 바로 양 옆에, 해부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양 옆에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말 안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의 캐로티드 아테리를 잘라야 되겠다. 가운데 아무리 잘라도 소용이 없죠, 그죠? 이 옆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캐로티드 매서지라고 그래서 뭐 팔피테이션이 생기거나 환자가 심장이 막 빨리 뛰는, 우리 보통 한 60에서 80회 뛰는데 막 180회, 200회 막 뛰고 이런 그런 PSVT라는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그런 질환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멈추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캐로티드 마사지예요. 여기 캐로티드 아테리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고기를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누르는 거죠. 또 뭐 어떤 이유로 여기 이제 인절이 받아갖고 영화에서 가끔 목에 칼 맞아갖고 막 이제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막 누르고 그러잖아. 정확히 알아야지 지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위치예요. 이 위치를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캐로티드 아테리는 캐로티드 막이라는 아주 특수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가는 O2나 CO2나 뭐 pH나 뭐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죠. 즉, 내 지금 피가 많이 달리기 막 하고 심박출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머리로 그 피가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캐로티드 아테리가 좀 컨트랙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피를 안 가게 한다든지. 이런 캐로티드 바디가 바로 여기 요 위치에 있어요. 목에 이제 갈라지는 딱 요 부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캐로티드 사이너스가 있고 여기 마사지를 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내과나 이런 공부할 때도 많이 배우실 거고. 예습 좀 해보셨어요? 좀 봤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미드메니지얼 아테리가 분지되는 혈관 1번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다. 2번 딥 템포럴 아테리 없어요? 3번 인터널 맥실라리 아테리. 이분들은 좀 봤네. 4번 페이셜 아테리. 이 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될 이름이에요. 자,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익스트라 캐로티드 아테리는 두피 바깥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건데, 이 바깥 서플라이하는 에어가 날라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사이로이드 가서 슈피리어 사이로이드, 어센딩 파린지알, 혀로 가는 링구알, 얼굴로 가는 페이셜, 그다음 우리 뒤통수로 가는 옥시피탈, 그다음에 여기 귀 뒤로 가는 포스로 오리큘라, 그다음에 이제 맥실라리, 주로 얼굴 기저부 쪽, 여기에서부터 뇌를 싸고 있는 메ningis로 가는 메닌젤 아테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거 해부학할 때 시험 문제 내기 좋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외워야 되고 해서 미국 애들도 이런 걸 외워야 되니까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뭐 Some angry lady figure out PMS였고, 여기 보면 Some angry lady figure out PM, post menopausal 신드롬인데 이런 식으로 막 외우고, 뭐 우리 때도 무슨 족보가 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상 다 알게 됐지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알 거는 각각
EC에서 가는 브랜치들이 다 달리 있다. 사이로이드 가는 것, 혀로 가는 것, 얼굴로 가는 것. 그 중에 이제 특히 이 메닌지스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인터널 맥실라에서 나오는 거고,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는 스칼프 겉에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뇌혈관 우회로 수술할 때 많이 쓰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닌지얼 아테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머리 안에 있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막혔을 때, 그게 퇴행성 변화를 점점점 막혀갈 때 콜라테랄을 형성하는. 그래서 이 메닌지얼 아테리가 막 자라 들어가고 막 하고, 대표적인 이제 모야모야 디지즈라는 혈관이 막혀지는 그런 병인데, 그런 병에서는 이런 메닌지얼 아테리가 막 발달해갖고 콜라테랄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콜라테랄이 없으면 사실 아주 동맥경화성 변성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어야죠. 장애도 많이 남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콜라테랄이 생성이 되면서 또 그런 걸 컴펜세이션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콜라테랄이 뭐 여러 경로로 이제 간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고, 또 메닌지얼 아테리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이게 메닌지스라고 하는 경막으로 가는 혈관인데 아테리거든요. 이게 이제 손상을 받으면 신경외과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경막의 혈종이라고 하는 게,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처음에 의식을 잃었다가 걸어서 응급실에 와가지고 머리 아파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점점 떨어지는, 그게 이제 이 경막 외출혈의 특징,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식이 명료해진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혈관이 충격을 받아서 잠시 의식을 잃었단 말이죠. 뇌진탕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와서 깨어나서 했는데, 이 혈관에서 피가 나면서 점점점 피가 늘어나면서 뇌를 압박을 해가지고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막의 출혈의 원인이 바로 이 메닌지얼 아테리예요. 그러니까 이 메닌지얼 아테리가 뼈하고 여기 경막 그 사이, 경막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이 손상을 당합니다. 이렇게 프랙처가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메닌지얼 아테리, 우리가 에피두랄, 서브두랄 하는 듀라의 바깥쪽에 생기는 출혈, 이게 에피두랄이고, 듀라의 안쪽에 생기는 출혈, 이게 서브두랄인데, 나중에 이제 두부 예상할 때 이제 배우겠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닌지스고 메닌지얼 아테리라는 거죠. 자, 이것도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방 순환계를 담당하는 엔테로 서큘레이션을 담당하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를 한번 봅시다.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 바깥쪽 부분과 머리 안쪽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머리 바깥쪽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이제 커먼 캐로티드고, 여기에서 익스터널 캐로티드가 달라지고, 여기서부터가 인터널 캐로티드예요. 그러니까 인터널 캐로티드가 우리가 머리 안에서부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 딱 탄다고 해봐요. 서울 양재에서 그 입구 타면 그 경부고속도로죠, 그죠? 하지만 거기가 부산은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이제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시작은 바로 요쪽 목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서는 특별한 뭐 브랜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부분에 가서 뭐 세세한 브랜치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수준에서는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머리 안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갈라지는 동맥이 뭐냐면 옵살믹 아테리, 안구로 가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가는 혈관은, 눈은 우리 뇌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익스터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일부는 익스터널에서 가지만 레티나라든지 우리 시력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것은 이 옵살믹 아테리, 안구 동맥은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기 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피알갱이가 생겨서 축 날아가다가 머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눈으로 가는 혈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가는 혈관으로 피알갱이가 가서 눈이 막히면 일시적으로 눈앞이 한쪽 눈이 캄캄해지고 안 보이고, 계속 막히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게 이제 잘 뚫려요. 그래서 한 5분, 10분 눈이 감겼다가 이제 떠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모로시스 퓨박스라는 눈이 이렇게 감겼다가 뜨니까 그러면 이 환자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다. 이쪽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살미가테리 이후에는 들어가서 갈라집니다. 큰 가지, 작은 가지. 작은 가지까지는 필요 없고 큰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는데 큰 가지 중에 하나는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는 즉 말로 따지면 그저 앞쪽으로 간다는 거죠. 앞쪽으로 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운데를 가는 거예요. 가운데.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는 들어가서 가운데 쪽을 담당하고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어디를 담당하느냐?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를 담당하는 거예요. 양쪽 옆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티러 세레브럴 아테리인데 이거는 캐로티드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엔티리어, 미들, 포스티러 세 개로 나눈다면 엔테리는 가운데를 담당하고 미들은 옆에를 담당하고 포스티러는 뒤를 담당하는데 포스티러는 버테브랄 시스템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리어 담당하는 엔티리어하고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이렇게 큰 가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포스티러 서큘레이션 뒤쪽을 담당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통로가 여기 포스티러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우리가 피콤 하거든요. 이 포스티러 커뮤니케이팅 아테리가 결국은 이 뒤쪽에 포스티러 세레브럴 아테리랑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 그래서 태아 때는 이걸 통해서 가다가 어른이 되면 이게 퇴행이 되고 서로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통로는 일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우리가 양쪽 캐로티드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서로 만나는 이 지점이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파랗게 캐베누스 사이누스라고 하는 특정 좀 희한한 구조물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뼈를 뚫고 가다가 여기 비너스 스트럭처, 베인이 쌓여 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통과해 갖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팡 하고 다치거나 그러면 어때요? 스컬이 부러지면서 이쪽에 그죠? 딱 손상을 받으면 혈관이 이렇게 찢어지면 이 안에 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동맥에서 정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트리어 비너스 피스툴라라고 하는데 아테리에서 베인으로 갑자기 어떤 플로가 생긴단 말이죠. 그 AV 피스툴라가 여기에 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혈관 찢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위는 우리 경동맥에 있는 죽종 아세로마 제일 많은 흔한 질환이죠. 카로티드 아테리 여기 동맥경화성 변성으로 해서 좁아지고 막히는 뭐 서양에서는 훨씬 더 흔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스텐팅을 하거나 여기 아세로마를 끄집어내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환, 퇴행성 질환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혈관 질환 공부할 때 이제 여기에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기 캐베누스 사이너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 부위인데 이 단면을 잘라서 보면 여기에 베인들이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캐베너스라는 터미널로지를 많이 써요. 어디라든지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 캐베너스라는 터미널을 쓰고 사이너스라고 하는 건 그냥 공간이에요. 주변에 특별히 우리가 혈관이나 뭐 어떤 구조물들은 그걸 이루는 경계, 엔도셀륨이 있고 경계가 있는데 사이너스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주변의 다른 구조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캐베너스 사이너스가 여기고 거기에는 혈관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크라니얼 러브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크라니얼 러브들은 주로 안구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거에 신경이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구가 돌아간다든지 눈꺼풀이 가라앉는다든지 뭐 복시나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 뭐 질환이 있으면 이제 자세하게 할 텐데 그래서 이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 캐베너스 사이너스를 지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캐로티드 캐베너스 피스툴라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혈관이 탁 터져서 피가 정맥으로 되면 눈이 붓고 펄세이션이 느껴지고 하는 이런 질환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이렇게
중앙을 담당하기 사지탈 플레인이라서 그런데 이게 중앙을 담당하고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옆에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스티러 세레브럴 아테리 그죠? 그러면 여기는 버테브럴 아테리에서 올라와 갖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를 담당 블러드 서플라이는 엔티리어, 미들, 포스티러 이렇게 세 개의 서플라이 에어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브레인스템하고 세레벨룸이 있죠. 그래서 브레인스템, 세레벨룸은 바로 이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담당하는 혈관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엔티리어 서큘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를 포스티러 서큘레이션 이 엔티리어 서큘레이션은 양쪽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연결된 거고 포스티러 서큘레이션은 이 버테브럴 아테리에서 버테브럴 아테리는 캐로티드 아테리는 계속 가서 갈라지고 이렇게 쭉 하나로 가지만 버테브럴 아테리는 머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져서 그게 베이실 아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 Y자 모양이 되는 거죠. 좀 이따 아마 다시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관조형 검사를 해보면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이게 지금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안 보이고 엔티리어만 보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에. 여기가 캐로티드 아테리고 캐로티드 아테리가 와서 갈라집니다. 여기 가운데로 가는 게 엔티리어 세레브럴이고 옆으로 가는 게 이게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예요. 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이제 서플라이를 보면 이렇게 되죠. 옆에서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인데 여기는 자. 요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 여기 가운데서 보면 여기가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예요. 가운데 부분 가운데 그 다음에 측면 옆에 부분 이게 미들 세레브럴이고 이 포스티러 세레브럴은 뒤쪽이죠. 그래서 각각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자 포스티러 세레브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주얼 코텍스가 이 뒤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눈에서 뭐 해갖고 이걸 해석하면 비주얼 코텍스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포스티러 세레브럴 아테리가 인절이 받거나 포스티러 세레브럴 아테리가 해갖고 하면 어때? 비주얼 심부텀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야 장애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측면에 있죠, 그죠? 우리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팔다리 움직이는 영역을 담당하는 여기는 주로 얼굴, 팔을 담당하니까 팔 쪽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가운데 부분, 이 엔티리어 세레브럴에 담당하는 이 부위는 다리 쪽을 담당을 해요. 자, 그 사진을 잠깐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측면을 보면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위가. 그러니까 또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여기에 담당을 해요.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이쪽도 담당하는데 여기가 이제 채널을 하기 때문에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생기면 팔다리 다 증상은 다 생길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자 이거 보면 여기 옆에서 보면 여기가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담당하는 부위고 여기가 엔티리어 세레브럴, 여기가 포스티러 세레브럴 영역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 미델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이렇게 가는 미델 담당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바깥쪽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쪽에 증상이 보인다. 자, 퍼포레이팅 아테리하고 이제 페니트레이팅 아테리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터미널로지는 넘어가죠. 자, 그럼 퍼포레이팅 아테리가 뭐냐면 우리가 뇌혈관들은 크게 가지가 갈라지고 해서 결국은 브레인 서피스에서 통해서 이제 머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일부는 이 큰 혈관에서 바로 브레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를 공급하거든요. 대부분의 혈관들은 이렇게 가서 서피스를 타가 갈라지고 점점점 갈라지면서 나뭇가지랑 똑같아요. 갈라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브레인 이제 아테리올, 캐필라리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일부는 이 큰 혈관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혈류를 공급하는데 이 혈류 공급하는 위치가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아테리를 우리가 퍼포레이팅 아테리라고 합니다. 이 퍼포레이팅 아테리가 왜 중요하냐면 큰 혈관에서부터 직각으로 갈라지고 압력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의 압력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출혈을 잘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포레이팅 아테리는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그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 아테리들은 다른 혈관들은 우리가 콜라테럴이 많아요. 여기가 막히더라도 다른 데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콜라테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막히면 뇌 손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뇌출혈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퍼포레이팅 아테리의 인절이에요. 주로는 이제 아테로스클레라 체인지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건데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가는 퍼포레이팅 아테리가 있고 AC에서 가는 것도 있고 M 다 있겠죠, 그죠? 각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어떤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블러드 서플라이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어 서큘레이션이 여기까지인데 이 뒷부분은 10분 있다가 돌리죠, 그죠? 좀 쉬었다가 하죠. 네.